안녕하세요. 1월 22일 수요일 찬쌤에게 물어보셈 라이브 방송 시간입니다. 사전 질문이 있었고요. 제가 생각해보니 방학이라서 아이들과 함께 듣는 분들도 있으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중에서 혹시나 아이들이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는지 물어봐 주시고, 아이들의 질문이 있다면 아이들 시각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얘기해 주셔도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동기부여도 될 수 있으니까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질문 있을 때. 이 방송이 있고 나면 다음 주에 이제 설이네요. 다음 주는 라이브 방송이 없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구체적인 질문들 있으시면 하시기 편하고, 저희도 설명해 드리기 편해서 이용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네이버 카페 최근에 이제 인스타 라이브 방송 보고 하면서 많이들 들어오시더라고요.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하던 이 천쌤에게 물어보셈에 이어서 3월부터는 천쌤에게 배워보셈이라는 코너를 다른 요일로 지금 목요일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지카 아카데미라고 해서 저희 학원교재 로지카를 가지고 어머님들에게 직접 수학적인 내용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 그런 방송도 기획 중입니다. 3월부터는 좀 라이브 방송이 많아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내 드렸지만 따풀 수학 개념편도 기획 중입니다. 기획은 거의 사실 끝났고 이제 디자인을 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것 같고요. 배워보셈은 제가 주제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계산법 아이들 어려워하죠. 여러 가지 계산법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핵심적인 이거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요 핵심에 대해서 아이들 가르쳐 주실 때 요렇게 한번 가르쳐 보세요. 요런 내용들로 천쌤에게 배워보셈 할 예정이고요. 아마 2월 초중순이면 미리 안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목차를 짜고 있어요. 어떤 주제로 할지. 그 다음에 로지카 아카데미는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배워보는 걸 할 거고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천쌤에게 배워보셈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주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원을 공부할 때는 원은 이래요. 그리고 심화 문제는 이런 부분까지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시면 아이들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내용들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아마도 이제 유튜브로 또 서비스가 되니까 아이들과 한 번 더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시고 괜찮다 싶은 내용은 아이들하고 한 번 더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기획 중입니다. 따풀 수학 개념편 책이 기획이 되면서 지금 현재의 따풀 수학은 완전히 확정되진 않았지만 아마 심화 유형편 이렇게 이제 꼬릿말이 붙게 될 것 같아요. 심화선 대 유형별로 풀어보는 심화 유형,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안내 드리고요. 일단 오늘 아이들과 만나는 부분이요.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다시 안내를 드릴게요. 기획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먼저 보내주신 사연들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이는 예비초 남자아이고요. 7, 8세 원리셈부터 시작해서 현재 원리셈 2학년 1권 하고 있어요. 두 자리 덧셈의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방식대로 풀어요. 제가 처음에는 푸는 방식을 설명해 주긴 하는데 결국은 원리셈의 강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느낌이랄까? 그냥 둬도 될까요? 해주셨어요. 이건 이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데, 일단 원리셈이 연산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방법들을 이해하고 따라해 보는데, 이게 교과에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하고 이해해 보는데 첫 번째 초점을 맞추시고요. 연습하는 데는 아이들 편한 방법으로, 이게 연산책이기 때문에 연산 연습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자. 좀 아이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하자. 연산이 힘들잖아요. 예, 힘들어서 원리샘 같은 연산책을 만든 거기 때문에 원리로부터 익혀가고 좀 수월하게, 그리고 시납으로 힘을 쌓을 수 있는, 숫자와 기호만 반복하는 연산책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만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연산의 본질적인 부분은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아이들이 다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은 있지만, 실질적인 활용에 있어서는 이해를 기본으로 하자. 그리고 연습은 좀 편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교과할 때 뭐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봐라,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익히는 과정에서 한번 해봤으니까 또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쌤에게 배워보셈, 이런 주제에서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유튜브에 예전부터 사실 컨텐츠를 많이 올려왔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 어두컴컴한 환경에서 좋지 않은 화질로 올린 컨텐츠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본 게 여러 가지 계산법이더라고요. 이게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뒤에 다시 한다면 요거는 꼭 알자. 그 다음에 이런 계산은 이럴 때 편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실용적인 부분 위주로 강의를 다음에 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연산책인 원리샘을 하면서는 일단 이해를 중심으로 하고, 아이가 내가 편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건 조절이 되면 해도 되지만 너무 강요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연산의 목적은 연습이니까요.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두 자리 덧셈 할 때 절대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하네요. 아직은 어려서 쓰면 편하겠다 정도로 흘려서 말해주긴 하는데 듣지 않아요. 저만 말해요. 암산 실력을 키워주는 게 좋은지, 그래도 좀 써보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저는 수학을 잘 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이제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고력 학원에서 제가 처음 접하면서 20년 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 주위에서 같이 일하던 선생님들이 다 명문대 나온 선생님들이었어요. 뭐 서울대, 연대, 뭐 고대도 있었고, 뭐 되게 제 공부를 잘 했던 그런 선생님들이었거든요. 저희는 그때부터도, 20년 전부터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생 가르치다가 초등학생을 가르치게 된 거였는데, 근데 그때부터도, 연산책을 만들기 전부터도 머리로 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게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머리로 하는 건 나쁘지 않고, 그 기준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덧셈이다, 뺄셈이다 하면 두 자리 덧셈, 뺄셈 정도는 머리로 암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이걸 암산하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도 발달하기 때문에 암산을 해 라고 시키기보다는, 제가 선택한 방법은 가로셈이라고 하는 원리로부터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암산이라는 게 이게 세로셈과 같은 방법으로, 또는 뭐 무작정 머리로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한다라고 하면 가로셈, 가로셈의 방식으로 암산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우리가 원래 저희 세대에서 어릴 때 얘기하던 암산은 주산 암산에서 나온 암산이거든요. 그래서 주판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하게 하고 이런 거였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 원래 교과도 보면 두 자리 셈, 세 자리까지도 그렇네요. 예, 그렇죠. 원리셈도 그래서 세 자릿수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 자릿수별로 계산하게 한다던가, 다양한 방식으로 한다던가, 이런 방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자리 덧셈 뺄셈까지는 누구나 사실 손을 대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연습이 필요하고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비슷한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생이 있어요. 그 고등학생이 캐나다에 중학교 1, 2, 3년을 유학을 다녀온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캐나다에 가서 놀랐던 점이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줬었는데요. 그것도 벌써 거의 이제 20년 전인데, 한 17년 전인데, 그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캐나다에 가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연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로, 원래 다 계산기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계산기로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근데요 선생님,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저는 연산을 한국 교육을 받아가지고 엄청 빠르고 정확하게 해서 제가 반에서 제일 잘했었는데, 중3쯤 되니까 다른 아이들도 작은 수 정도는, 두 자리 정도는 계산기를 쓰지 않고 계산하더라고요. 연산책을 하나도 안 한 아이들인데도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연산의 작은 자리의 계산은 원리를 배운 친구들이라면 계산기를 쓰는 게 마냥 빠르고 정확하지 않고 작은 수 정도는 내가 하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정도는 각자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수가 커지면 연필을 들고 세로셈을 하는 게 더 편리해. 그게 더 바른 판단이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필요한 거고요. 두 자리 정도까지는 사실 암산을 하거나, 그리고 그 암산이라는 게 막연하게 암산이다 이런 것보다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올림 정도만 끄적끄적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존중해주고, 그걸 또 일부러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존중해주고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오답이 나올 수 있어요. 오답이 나올 수 있는데, 세로셈의 오답이 나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습이 되어야 되고 발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은 수, 덧셈 뺄셈으로 치면 두 자리 정도, 곱셈으로 치면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정도, 요 정도까지는 암산을 하는 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것도 괜찮고 발달하더라. 괜찮다. 그리고 실제 수학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다 한다. 이런 부분들로 좀 실질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계를 넘어가서 성향에 따라서 수가 커져도 그런 아이들을 봤고, 실제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큰아이도 그런 성향을 가졌었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종이에다가 5문제를 똑같이 써가지고 아이한테, 너 그러면은 이거 세로셈으로 한번 풀어보고 이건 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암산으로 해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이에게 세로셈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세로셈을 연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설명을 해줬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연산책을 붙여서 연습하도록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납득하고 동기부여를 가지게 하는 것도 필요하죠. 아이들은 나름대로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